찍겠습니까? 네. 선거 얘기인 것 같죠. 보겠습니다. 네. 이 동아일보예요. 신년 여론조사 서울시장 누굴 찍겠습니까? 라는 거죠. 김민석 33, 오세훈 30.4, 박주민 31.5, 오세훈 30.2, 정원호 30.4, 오세훈 30.9. 지금 민주당 후보군 그리고 현역 오세훈 시장을 넣고 서울시장 누구 뽑으시겠어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역인 오세훈 시장과 붙은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전부 뭐 엎치락 뒤치락 어쨌거나 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접전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최수영 의원님, 네. 민주당 후보들은 도전자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은 지금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여론조사는 오세훈 시장한테 좀 더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구조상의 논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일종의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보면 허니문 선거예요. 네. 사실 대통령 선거 딱 취임 1주년에 치러지는 선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거의 이제 우리가 1년 안에 치러지는 선거를 허니문 선거를 하는데 그러면 적합도 조사,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게 경쟁력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도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대입해도 30% 초반들이 거의 나오잖아요. 네. 이 오세훈 시장도 비슷하죠. 근데 그 민주당 후보군들이 전체적으로 30대 초반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누구를 갖다 놔도 비슷한 경쟁력.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선투영되거나 선반영된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정당권은 어느 정도 다 갖고 왔는데 이제 네. 본인이 여기에 얼마큼 개인기를 여기다 더 이제 앞으로 투입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당 지지율로 보면 민주당이 훨씬 앞서잖아요. 그러면 이 구도 자체는 허니문 선거 구도이기 때문에 네. 정당 지지율의 최대 결집치가 이루어진 건 이게 수치인 거고 다만 이 수치에서 이제 구도가 확정돼서 인물이 선정됐을 때 그다음에 경쟁력 부분은 좀 다른 얘기죠. 거기는 이제 개인 경쟁력이라든가 선거 당시의 상황들 이른바 변수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네. 지금 저거는 구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저기서 오 시장이 40 이상 쭉 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네. 민주당 후보들 누가 가더라도 20이 이하 떨어지는 경우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 일종의 약간 구도 싸움의 문제로 저희가 보는 게 정확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봐라. 이게 지금 접전이라고 해도 어쨌거나 그 얘기인즉슨 민주당에서 누굴 내놔도 비슷비슷하다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구도 싸움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은, 현격히 높은 상황에서 그냥 민주당 지지율을 타고 후보들의 이 지금 지지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실 일단 이 비등비등한 요런 상황, 요런 흐름이 동아일보의 여론조사에서만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같이 보죠. 오세훈 37, 정원호 34가 나왔죠. 아까 저희 일면으로 살짝 봤습니다. 오세훈 37에 정원호 34, 오세훈 40에 박주민 31이다라는 거예요. 중앙일보 조사에선 오세훈 시장이 살짝 수치적으로 몇 퍼센트포인트 좀 앞서는 듯 하지만 사실 결국 오차범위 내입니다. 이것도 역시 또 접전이다라고 봐야 돼요. 지금 정원호 성동구청장과는 오차범위 내, 박주민 의원한테는 또 확실하게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박청환 교수님, 지금 조사 결과가 아까 거는 뭐 다 비슷비슷했지만 이건 또 확실하게 정원호 구청장이 앞서는 모습인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 주자로는 이른바 명예 남자라고 얘기가 되는 정원호 구청장으로 정리가 되는 흐름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지난 연말에 정원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변 친구들한테 했을 때 이재명을 찍었던 친구들 중에 네. 정원호가 누구야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다른 앞서 우리가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박주민을 모르는 민주당 지지층은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정원호라고 하는 사람을 아직도 모르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저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네. 앞으로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놀랍다. 처음에 정원호라고 하는 이름이 서울시장 거기 또 나왔을 때 네. 뭐 9%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은 가장 앞서는 결과들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30% 초반 또는 이렇게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뭐 민주당 지지층이나 또 확장성 면에 있어서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확장성이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 되지만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확장성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비등비등한데 네. 확장성이 앞으로 커진다면 이거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여론조사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뉴페이스 아니냐. 사실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정원호가 누구지라고 잘 모르는 사람도 상당할 텐데도 이 정도다. 앞이 더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최 의원님. 저는 저 수치는 전적으로 이재명 효과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후광 효과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대통령이 선거 개입 그 논란을 무릅쓰고 정원호라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적시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했잖아요. 사전 선거운동하냐. 과거 노무현도 그래서 어쨌든 탄핵되진 않았지만 탄핵소추안은 통과가 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정원호라는 사람의 주목도 그러니까 지금 누구였냐고 했는데 올랐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는 함의가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왜냐하면 딴 데 이겨도 여기 지면 진 거예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수도 서울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여기에서 정말 중량급 인사들 뭐 김민석 이런 사람들을 투입해서 졌다. 이건 정권 심판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네. 정원호를 투입해서 졌다? 젖잘싸인 거예요. 젖잘싸. 그러니까 큰 부담이 없는 카드예요. 근데 여기서 이기면은 말 그대로 그 국힘의 심판론, 국힘은 정당에 이제 더 이상 퇴장해야 된다는 오세훈 나는 거물을 꺾었으니까라는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지만 만일 저도 어쨌든 제가 정당 구조가 있기 때문에 큰 참패는 안 당하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로 인해 정원호 효과는 저도 좋은 그런 카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반영되는 추세로도 보여집니다. 지금 두 분이 확실하게 나뉘셨어요. 한 분은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이다.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 효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선거 5개월 남았죠. 5개월 동안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가 진짜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지금 서울시장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 앞에 서울시장보다도 어떻게 보면 와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서 독주한다고 라는 점에 더 놀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다음 중앙일보 기사 하나 더 보시죠. 통일교 논란에도 전재수, 박형준, 김도움 누구랑 붙어도 앞서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볼까요? 부산시장 이 가상 양자대결이면 전재수, 박형준 하면 전재수 39, 박형준 현역 시장이죠. 박형준 30. 이 전재수 39, 만약 김도읍 의원이 나온다 그러면 김도읍 19입니다. 김도읍 의원한테는 20%포인트 차이로 압도적이고요. 박형준 현 시장에 대해서도 9%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확실하게 앞선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목처럼 지금 뭐 일단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일교 의혹으로. 최수영 의원님. 네. 이거 장관직 안 내려놨으면 더블 스코어였던 거야 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장관직 안 내려놨으면 조금 더 이 격차가 벌어졌을 거라는 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구도 싸움으로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보는 게 지금 보십시오. 그 밑에 하단에 정권 지원론을 가자는 게 지금 50이고 정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권 견제론이 40. 많이 해봐야 39니까 40이에요. 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당 지지율에다가 정권 견제론과 안정론이 10% 이상 포인트 차이 나는 거 그대로 전재수 전 장관이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구도가 있고 그다음에 인물이 있고 그다음에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슈만 불거지지 않았고 구도는 저는 이미 정해졌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인물이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여기에 변동성이 있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PK도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이 지표가 주는 시그널은 간단합니다. PK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권 심판론의 기재가 앞서는 데다 견제를 앞서는 데다가 네. 게다가 인물 경쟁에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박형준 시장의 일종의 프리미엄도 못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그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이 이 결국은 여기 봐라. 지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게 50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대로 구도 싸움으로 드러난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그렇다고 본다면 통일교 의혹이라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이슈를 구도가 넘어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구도는 굉장히 탄탄할 수 있는 구도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상당히 좀 곤란할 수 있는 그런 또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게 사실 박창환 교수님 문제는 전재수 의원이 이제 6월 3일이 지방선거예요. 그 전에 공천을 해야 되는 건데 경찰 조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그 전에 뭐 무혐의 뭐가 나오든지 간에 되면은 공천 주면 되는데 경찰 조사 결과가 뭐
유죄 쪽으로 해서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뭐 그때까지 결과가 안 나오거나 그러면 지금 여기에선 조국 혁신당 대표를 같이 상대로 국민의힘이랑 붙였거든요. 조국 혁신당 대표한테 부산시장 후보를 줄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전재수 의원이 네. 이제 거쳐야 될 앞으로 선거로 가는 주요한 길목에서 가장 큰 고비는 역시나 경찰 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무혐의 판결을 받거나 무혐의 결론이 나거나 아니면은 불기소가 된다 그러면 뭐 진짜로 날개를 다는 격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고 그쵸. 또는 특검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어진다. 그러면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즉 민주당에서 계속 공천을 하고 네. 또 무죄를 갖다가 믿는다 그러면서 생환해라 그러면서 밀어준다면 어허. 거기에 조국 대표가 들어올 자리가 있을까?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전재수 후보 측에다가 아마 여러 가지를 타진했을 거예요. 네. 정말로 받은 거 없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을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붙는다면 웬만하면 정말로 특별한 물증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계속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의 이 여론조사로 봤을 때 이게 유지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막강이다. 그러면 전재수를 안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죠. 5개월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진짜 중요하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5개월간의 흐름을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